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5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한 번씩 인사를 하고 갈게요. 네, 오늘은 땅땅님부터. 네. 저 마이크 잠깐만. 저기 스위치 안 켜졌어. 네.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끝이에요. 네, 그러면 찬우님. 네, 안녕하세요. 류찬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달타령님. 반갑습니다. 달타령입니다. 이거 다 셋 다 짜고 온 거예요 혹시?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황희대입니다. 저는 전 프로게이머입니다. 세 분이 다 짜고 온 것처럼 이렇게 인사해서 진짜 당황했는데 단합이 잘 돼요. 네, 좋아요. 단합, 이런 단합 좋아요. 아무튼 다들 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찬우님? 네, 저는 주말에 여의도에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푸나님께서 명연설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누워서 봤습니다. 와, 그거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저도 뺏겼어요 지금. 네, 먼저 하는 게 승자죠. 네, 그 땅땅님은 그때 뭐 어떻게 일이 있으셨죠? 네, 저는 그때 일 있어서 따로 뭐 가지는 못했고 다시 그 다른 유튜버로 그거 중계하는 거 중간중간 봤습니다. 아, 다른 유튜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달타령님. 아, 네, 저도 주말에 여의도에 갔었어요. 가서 푸나님 연설도 직접 듣고 저는 그 동영상 촬영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동영상 그거 촬영했습니다. 어떻게 뭐 개인 소장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제 채널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좀 아니면 황희도님 스피커가 더 크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도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찍었는데 아무튼 그 촛불문화제 그때 되게 날씨가 어떻게 보면 좀 추웠는데 그 열기 덕분에 저는 좀 춥다는 생각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안 추웠다 그러면 좀 거짓말 같고 추웠지만 뭔가 이렇게 같이 오랜만이었잖아요. 그게 네. 지금 한 3주 만이었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고향에 온 느낌도 들었고 이게 집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저는 집회를 되게 딱딱하고 막 뭔가 그런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막 머리에 뭔가 약간 띠 두르고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방식만이 집회인 줄 알았는데 요즘 촛불 문화제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마야 씨도 오셔가지고 노래하고 예전에 막 이음 씨나 막 이승환 씨 이런 분들 오셔서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뭐 지금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서서히 이런 게 계속 더 알려지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뭐 찬우님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신다든가 뭐 이런 것 좀 어떤가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더 떠나갈까봐 저는 뭐 제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세요? 노래를 잘 못해서 떠나갈까봐. 네. 네, 좀 어떠세요? 이 기존의 그 집회와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 촛불 문화제를 보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던 거랑 저희가 박근혜 이제 탄핵 집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뭐 소고기 집회 이런 거 해서 촛불 집회가 계속 있었지만 이제 정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국회 앞에서 그 공수처 반대 집회 열렸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퇴근길이었는데 진짜 그 어떤 여성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마이크에. 깜짝 놀랐어요, 저. 유찬우님이 저번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었던 분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네. 네네. 좀 어떠세요? 찬우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촛불 문화제가 과거보다 좀 더 매끄럽고 부드러워져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올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저번에 그 광화문 집회 저희 말고 다른 쪽에서 볼 때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못 갈 것 같거든요. 애들 맞아요, 데리고 맞아요. 위험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 질서 정연하고 쓰레기도 잘 치우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되게 가족들이 와서 오기도 좋고 뭐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곳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주위에 경찰들 이제 지인들이 좀 막 있잖아요. 제가 의경 출신이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편견에서 저도 요즘 많이 진짜 벗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주위 경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그 광화문의 집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화문 태극 집회 갈 때랑 여기 민주시민 집회 갈 때랑 그 완전히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평화 시위다 보니까 근데 그쪽은 폭력이 난무하고 그때 실제로 그 막 담 넘어가려고 해서 막 사고도 나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도 정말 이런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요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정치권에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청소년들이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이 다양한 소식들에 분노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 그 나이에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정치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어떤 막 여러 가지 이슈들 그거에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막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투표권이 생기고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사회가 올까? 그래서 기존에 그 막 진짜 소위 저희끼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라떼 이소스 하다간 큰일 나겠다. 네. 약간 그런 지점에서 뭐 각자 또 생각해볼 지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달타령님 좀 어떠세요? 웃기신가요 혹시? 아니야. 왜 중학생이 좀 웃기시다. 아니요 전혀.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댓글에 누가 그런 분이 계시던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웃고 있길래 왜 웃었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막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웃지 않았고요. 네. 네, 저도 되게 이도님 말에 되게 공감 많이 하고요. 일단 꼰대라는 거 자체에 사람들이 뭐 그 세대 상관없이 되게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했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관념을 남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꼰대들도 요즘에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왔다? 약간 그런 지금 저 보면서 말씀하신 거세요? 네네네. 거기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근데 저 이번에 그 사건 있지 않나요? 의정부의 인원고인가? 인원고. 네. 그런 것만 봐도 뭐 물론 저희랑 진영은 좀 다르지만 확실히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인 참여가 더 나날이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네, 찬호님은? 저는 뭐 학생 때 주로 맞으면서 학교를 다니던 입장에서 요새 저희는 그냥 맞는 게 되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일단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보기가 좋고 저는 근데 이 꼰대라는 이 개념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꼰대라는 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꼰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위에 있다고 다 꼰대 취급시키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윗사람은 꼰대다라는 모든 윗사람은 꼰대다라는 이런 인식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과거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과 노력들을 존중을 해주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람들이
라떼이스 홀스를 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맞아요. 너무 꼰대 대 청년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대 공존이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꼰대라는 게 사실 세대로 꼰대를 규정하기엔 좀 되게 무리가 좀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나보다 위에 있다고 그들을 다 꼰대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 말만 무조건 맞아 이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걸 주장하는 본인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가라는 지점에서 아마 찬우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또 결국에는 세대 공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뭐 거의 오늘 뭐 끝난 수준이네요. 거의 대안과 이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주제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전에 거의 끝나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저도 공감이 많이 가요. 결국엔 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한번 그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톨레랑스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관용. 그래서 뭔가 과거의 100년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 역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계속 갈등만 부추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관용 정신이 없으면 결국엔 몰락한다. 이런 말씀 좀 전해주셨던 게 떠올라서 한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관용적인 이런 자세 그리고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 첫 번째 주제죠. 땅땅님의 오늘 여보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땅땅님의 여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주제는 필리버스터입니다. 다들 아시죠? 필리버스터 이번에 완전 크게 났잖아요. 네. 저는 너무 국회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느낌이 약간 쎄해요. 무슨 큰 사고 날 것처럼. 이번에 그 나경원 원대가 그 얘기 왜요? 원대라고 했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그쵸 199건의 필리버스터를 왜 보세요?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했는데 진짜 자유한국당답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 26건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거래요. 뭐 뭐지? 네, 청년 기본법도 있고 그리고 포항 지진 특별법 이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낸 거에서도 다 필리버스터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국회를 스톱시키려는 너무 분명한 그 자세가 진짜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너무하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제가 봤을 땐 너무하지 않았던 지점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보면 너무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하지 않았던 걸 찾으면 그치. 손가락이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협상 카드로 그 지난주에 다뤄주셨던 민식이법을 가지고 맞아요. 뭐 해인이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어쨌든 그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황당했고 심지어 여기에 민주당에다가 또 이걸 덮어씌우고 말 맞아요. 바꾸게 하고 이런 지점에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떠셨어요, 찬우님? 자한당이 이제 거부를 하다가 과거에 남아져도 거부한다. 뭐 이런 인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자신의 내가 나를 나를 부정한다. 나를 거부한다. 나를 중이병 거부한다. 아니에요 이거? 나조차도 거부한다. 나는 나를 거부한다. 내 왼손엔 흑염룡이 있다. 뭐 이런 오랜만에 듣는데 그거? 그런 이제 그런 네. 거고. 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건데 뭔가를 해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의욕 넘치는 그런 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되게 네. 의욕 넘쳐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되게 좋게 봐주시네요. 근데 책부터 막 다 사고. 책 다 사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막 영어 공부하고 항상 열심히 맞아요. 하는데 막 성적 안 따라오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뭐 삭발 그리고 장외투쟁, 집회, 뭐 단식 네. 그리고 요번 필리버스터까지 어디서 본 건 많고 뭔가 하고 다 싶은 것도 하고 많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뭔가 내 역량이 안 돼. 전략이 없어요, 진짜. 뭔가 나는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남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상해할 수 있겠네요. 그치.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내 맘대로 안 되나? 약간 이런 거. 네, 탈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대테러 방지법 때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통과되면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망할 거다 이런 되게 그런 좌절감 같은 게 있었고 되게 문제의식이 엄청 크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자한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좀 복잡한 감정이 좀 들었어요. 이게 저 왜냐면 필리버스터를 이게 몇십 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 이게 내 생애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참 네, 인생 알 수 없다.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뭐지 필리버스터 한 이유에 대해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무식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 의장은 진짜 봉 떠요. 너무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진짜 본인 딴에는. 약간 진짜 극한 직업일 수 있죠. 음.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영상을 수십 개를 올렸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속보로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총선까지 나경원 지킴이로 활동을 제가 선언을 했었는데 아까 어떻게 우시던데.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응원했는데 진짜. 예, 이 황나 체제가 흔들린다는 건 와 이거는 참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많이 아까 받았거든요. 막 저도요, 우시더라고요. 네. 카톡방에 너무 지키고 싶은데. 총선까지 가야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아니 근데 자한당의 인재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한당의 인재들 많거든요. 아니 근데 그 좀 그 급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또 있잖아요. 나경원 황나는 좀 범접할 수 없는 황나는 그쵸. 역대급의 약간 네, 진짜 맞습니다. 역대급이에요. 맞아요. 네네네. 진짜 항상 진짜. 저는 지금까지 음. 이게 최악인가 싶을 때 아닌데 더 남았는 데를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더 내 끝이 어딘지 근데-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믿습니다. 그런 쪽에서. 네, 여기서 이걸 더 그 자유한국당이 이 인재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아무튼 네 이번에 진짜 너무 악마 같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죠 진짜. 저는 그 막 뭐 장애투쟁하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럴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그 선거법을 뭐 그거를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 거기다가 애기들 이름 법안 다 민생 이런 거 법안들.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막 사과하라 하고 음.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저 또 어이없었던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모들 밖에서 어이없어서 이제 기자회견 보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막 그 보좌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TV에서. 그죠 TV에서 네. 그러고 막 그때 이제 부모님이 되게 화나가지고 안 간다고 막 그런 상황 되고 그리고 지금 민식이 어머님이 SNS에 뭐 나경 너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한 게 뭐 후회스럽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거기다 댓글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막 악플 달아가지고 비공개로 빼법이다, 뭐 어. 감성팔이다, 또 뭐. 전환됐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좌우를 떠나서 그냥 어린이 안전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당이 묶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이렇게 그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국회가 아직 올스톱 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정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황당해요, 진짜. 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그 상식선에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저도 과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극우적인 성향까지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 민식이법이 정말 국민적 화두가 됐다는 거는 당연히 알 텐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설령 뭐 밑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이 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핑계로도 벗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가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수에 저렇게 먹칠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 주위에 그래서 우파 성향의 친구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엄청 이렇게 열받아하는 걸 자주 요즘 더 커지고 있었는데 사퇴라뇨. 사퇴는 아니죠. 사퇴 아니죠. 네. 재신임이 안 한다는데 그쵸. 어떻게 여기서 멈추는가? 멈추는가? 내가 그렇게 신임했는데. 내가 지킴이로 활동했는데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 내년 총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걸 처음 접하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치인들은 왜 다 저럴까? 다 똑같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뭘 준비를 하고 이게 법안 발의를 해도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반대를 하고 근데 또 언론에서는 또 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이 내막을 그렇죠. 모르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알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각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자 좀 생각해본 뭐 이런 대안이 하나 있을까요? 대안? 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통해 새날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요 정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정도. 저도 그 저도요. 정도? 잠깐 다른 분들은 그 류찬호 TV랑 그다음에 달달형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땅땅님은 혹시 어떻게? 저는 새날이 있잖아요. 새날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 그 확실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주위 젊은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결국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 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자체를 막 완전히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저희의 그 추구하는 가치도 부정을 당하는데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만큼은 저희가 좌우를 떠나서 진짜 같이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감성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감성 팔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다 합리적이다, 막 논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감성적인 게 나쁜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전에 방송하다 막 운 적도 있고 근데 막 사람들은 낄낄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다 스스로 막 멋있고 막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캐릭터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그런 지점에서 저는 도대체 이게 오히려 더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딱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인 사람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별개의 문제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분명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같이 공존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방향이. 네. 뭐 다른 분들은 저는 뭐 이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이게 포항 지진 특별법까지 막았는데 이분들 아직 지금 거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아직도 밖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분들이. 근데 뭐 민식이법도 물론 어린이에 관련된 문제라 중요한 문제지만 이분들 심지어 포항은 그쪽 텃밭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과거에 나도 거부하고 나를 지지하는 자들도 거부하고 뭐 그런 거 같아서 이런 거는 진짜 사람들의 삶과 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제 국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치졸한 정치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민식의 법안 뭐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민식이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식이 법안이 지금 화두가 돼서 사람들이 다 민식이법 하는 거지만 그 포항 지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처럼 지역 분권이나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올스톱시키고 199건을 다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5건만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그럼 어떤 건에서 5건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그냥 아예 그냥 국회를 그냥 멈추고 싶으신 거예요. 선거제 개정안을 올리지 않으려는 그 정확한 그 목표 하나로 다른 걸 다 묶어버리시는 그냥 민생이고 뭐고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자기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 봐요. 진짜 전형적인 떼쓰기. 그쵸? 그거 사실 그 유치한 3법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본질이? 197, 89. 그게 네. 유치원 3법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필리버스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쟁점 법안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차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하고 그쵸. 그게 정치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다른 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나경원 제가 영상에 최근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 똥볼을 찼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차라리 그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걸 쟁점화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찬반 방금 말씀해 음. 주신 대로 갔다면 욕은 먹었겠죠. 당연히 욕은 먹었겠지만 이 정도로 안 먹었을 텐데 그쵸. 그걸 숨기려고 하면서 민식이법을 갖다가 갑자기 하는 거 보면서 완전 이 판단이 정무적 판단이 뭐 하는 거지? 비상식적인. 근데 저는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솔직히 일반인의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라고 이번에 많이 느꼈지만 이번에 정말 극심하게 느꼈어요. 진짜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올린다는 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한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화 한마디 그쵸. 한마디가 중요한데 동일 선상에서 이걸 조건이라고 같이 올려놓고 아무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쵸.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진짜 열받았던 게 본인의 그 따님이 그 다운 맞아. 증후군이라 하면서도 엄청 그런 지점에서 왜 우리 딸 그 아픈 아이를 갖고 그렇게 괴롭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맞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맞아. 정말 이런 거를 눈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또 지지율 막 30%씩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막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관심 안 갖고 또 막 혐오증이 막 커져가고 있는데 근데 또 이걸 외면하면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 여기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엄마 속삭인 거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나도 엄마라서 뭐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죠. 정말 아니 진짜. 그 분들이 뭐 엄마 부대도 그렇고 그 엄마라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 애국 막 그런 태극기 응. 막 뭐 엄마 네, 막 맞아요. 어버이 뭐 이런 좋은 단어들 다 이상하게 만들어놨고 맞아. 심지어 보수까지도 음. 과거의 보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음. 알기로.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슴으로 분노하고 총선에서 머리와 손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달타령 지금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알겠습니다. 있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네네. 이번에 그 뭐지 자유한국당 뭐 의원총회 거기서 의총에서 어떤 의원이 뭐 민식인지 삼식인지 뭐 이런 발언을 했다. 만식이라고도 하고 아니 진짜 그게 찍혔어요 YTN에. 예. 그래가지고 그 의원은 얼굴은 안 나오는데 그 음성이 정확하게 딱 보도가 됐거든요. 돌발 영상에.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댓글에 이거 빨리 이 의원 누군지 잡으라고. 찾아야죠. 예. 찾자고 막. 다음 주에 땅땅님이 찾아서 저희 네. 공유해 주시는 걸로 심각하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초과가 됐는데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여보세요. 네,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목이 바로 있는 거 아니죠? 목이 있는 거 아니죠? 네, 목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네, 달타령님의 멱살잡이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주제는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문희상 아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희상. 들어봤죠? 네. 예. 아시는 분? 뭐 손을 들라고요? 들으시는 분들 배려 손을 없으신 건가요? 손을 들어주세요. 예. 아니, 네,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 이게 1+1+ 알파 또는 2+2+ 알파라고도 불리는데요. 한일 양국 기업에게 기부금을 걷고 또 여기 양국 시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서 그리고 또 화해치유재단에 남아있는 60억을 포함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하는 안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신 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날짜로는 이 안에서 문희상 안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은 빠진다 하고 이제 빠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도 여기 이 법안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 중에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더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좀 많이 반대를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 집회에 다녀오셨죠? 네. 좀 어떠셨나요? 거기서 이런 얘기 나왔죠? 예, 이게 사실 한 2주, 3주 전부터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되고 있었는데 거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문희상 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규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반대 이유가 혹시 뭐예요? 예,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 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자분들과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요구하는 게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 규명하고 공식 사죄하고 전범자를 체벌할 것,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추모비 외 사료관을 건립할 것. 네, 이런 7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죄를 하는 건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희가 전범국에 피해를 입은 국가인데 왜 피해국에서 피해국 기업들까지 그 모금을 하며 국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실 법안이거든요. 네, 그쵸. 네. 지금 찬호님이 엄청 분노의 글 쓰신 것 같은데 뭐 쓰신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공부하는 중입니다. 저요. 사실 이게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멱살잡이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많은 그 주제를 공부도 하고 또 막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또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일본이 지금 저렇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달타령님 좀 어떻게? 왜 땅땅님.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딱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그 확실한 거는 그 골자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금 지소미아랑 뭐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으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이제 같이 합의를 보자 이런 거 같은데 네.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일본 측은 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 어느 정도 일본의 책임에서 잘못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 느낌이 저는 불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으나 확실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값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상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아픔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면책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쵸. 그 화해치유재단도 최근에 그 엄청나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혹시 뭐 조사하신 게 있나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게 화해치유재단에 60억 남아있는 60억을 피해자들에게 포함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아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빠지는 이런 논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점점 빠지고 이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내서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압박하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 뭐 라디오 틀어놓은 거예요. 이게 계속 그 녹음한 거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좀 옛날에 좀 이게 좀 네. 논의가 됐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본인이. 네, 다른 좋아요. 분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저도 아는 데까지만 일단 설명을 네. 드릴게요. 화해치유재단이 박근혜 정권 때 이제 한일 피해자 할머니들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일본에서 10억엔을 저희가 보상하는 개념으로 이제 한국에 주고 그 할머니들한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제 거기서 생긴 게 이제 화해와 치유 재단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들께서는 나 이런 돈 필요 없으니 가져가고 이 재단을 빨리 없애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서 있는 게 이제 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거라고 이제 네. 그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짓 한 거예요, 사실. 그냥 박근혜 네, 정부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 한국 돈을 거의 100억 원 가량의 돈으로 던져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말 같지도 않은 짓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 주위 청년들 중에서도 개인의 가치가 보수적인 성향은 당연히 인정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따위 짓을 한 그 정부에 대해서 왜 분노를 안 하는가? 아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겠지만 그 화이트 유저론도 지금 되게 많이 얽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막 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막.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걸 한번 해산하는 걸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산 절차에 있는데 아직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뭐 법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고, 일본에서는 당연히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받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해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짜증났던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거 블로그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 쓸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몇 차례 다루면서 막 댓글로도 이런 태클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불가역적이라는 그 말, 네, 그 네. 워딩이 진짜 참 야비하다 생각했던 게 그걸 해서 이걸 뒤엎는다 만약에 하면 모든 그 정치적 사안들은 정권 바뀌면 계속 뒤엎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불가역적이라는 걸 어떻게 감히 건드리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와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되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월호 그 30년 막 봉인해놓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뭐랄까 할 수 있는 게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 분노를 저는 이제 유튜브로 표출하고 또 거리로도 나가고 진짜 짜증이 나서 예전에 제가 그 홍콩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가만히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분이 안 풀려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방송 켜놓고 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보면 거리로 나가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다 실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분노할 지점에서는 같이 거리로 나가서 좀 춥더라도 그 집회에 좀 나가고 주위의 사람들께 막 본인을 보면서 극단적이다, 뭐 감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합리적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분노해야 될 대상한테는 전 화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막 열받아서 이런 얘기하면 왜 저렇게 또 흥분해? 막 이런 시선들이 전 오히려 더 그 대상한테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안 열받나? 네, 100억 맞아요.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돈이 뭐 1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그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쵸. 어떻게 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할까요? 네. 그게 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게 왜 오히려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쵸. 사죄를 하라고 하면은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울면서 막 그런 말씀 대놓고 네. 하시는데도 안 해요. 죽어도. 네. 와, 막 영화 김복동이었죠. 그거 네네. 보다가도 막 진짜 열받아가지고 혹시 뭐 네. 땅땅님은 어떻게? 그 뭐지? 그분들 딴에는 정말 역에 대해서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만 이렇게 분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그 할머님 분들이 지금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어요. 거기에서 딱 하나 필요한 건 진정 어린 진짜 진심 어린 사과인데 그거조차도 못하니까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맞아요. 되게 아쉽죠. 네. 찬우님 뭘 엄청 열심히 적으셨는데 제가 분석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분석형이거든요. AI가 분석을 되게 잘해요. 네. 네, 한번 결론이 뭐죠? 그 아까 욕했던 사람들 보수의 가치를 내걸면서 욕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는데 원래 보수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를 되게 중시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어떤 국가 전체주의 국가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 단체가 개인의 자유를 정말 끝없이 억압한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를 내걸면서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모순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깽값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그쵸.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이 아직 천박한. 맞아요. 워딩 너무 천박한. 좋다. 예. 네. 천박하네요. 지금 정말. 워딩 뭐 다른 거 일을 그런 일 하세요? 워딩이 좋다 따옴표를 이게. 발견하신 것 같은데. 네. 천박한. 천박한 네, 자본주의 천박한. 정신이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정신. 역시 이 분석 이게 딱 깔끔하거든요. 천박. 네, 류찬우님 여기 보면서 천박하다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그 달타령님 유튜브 하시죠? 네, 이런 내용 앞으로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이제 영상을 준비 중에 있어요. 영상이 왜 계속 이게 내용이 안 올라오는 겁니까? 알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제가 아직 이게 힘들더라고요.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우시잖아요. 뭐예요? 우시잖아요. 정말 지금.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사안의 급박성에 따라서 빨리빨리 저도 해야 되는 거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 얼마 전에 1000명을 그 구독자가 넘어서요. 와.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슨 다들, 이벤트예요?
저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못 들으신 분이 네네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꾸 왜냐면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 사람도 못 들었어요. 아, 뭐였어요? 네. 너무 좋아요. 매번 처음 들으는 것처럼니까. 저희는 항상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방송합니다. 예. 그 1000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한 5분 정도 그 마리몬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의 일정 금액이 마리몬드. 그 위안부 일본군 성내 비해자면 그쪽으로 기부되는 기부되는 거. 예. 회사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소정의 선물로 이제 나눠드리기로. 오, 사비로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또 협찬을 받으면 또 괜히 막 또 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비예요, 이런 건 그게. 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뭐 됩니다. 협찬 받을 힘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달타령님 선글라스 사기도 이제 이거 선글라스 되게 협찬이에요? 긍정적으로 아니, 얘기해 언젠가는 주시면서 바꿔- 솔직하게 아니, 이제 솔직하게 말하시죠. 정말 사비로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선글라스를 컨셉으로 해서 돈 들게 이번 주도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럼요. 다음 주도 바뀌나요? 네. 언제까지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다 좀 지나면 모를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니까요. 막 사실 다음 주에 첫 화 때 했던 거 쓰고 오면 그것만 보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은데 맞아. 아무튼 그 이벤트 네. 그 한번 채널 달타령이죠. 네, 달타령 채널에서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따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뭐하러 이런 걸 또 다뤄? 약간 이런. 아니면 이렇게 열받는 내용을 굳이 또 언급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외면을 자꾸 하게끔 저쪽에서 이런 혐오를 조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들이 일부러 그것만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열받을 지점을 잘 찾아갖고 결국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점점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또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이 여태까지는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이 청국장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비웃으신가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 지점에 있어서 이제 총선이 되게 중요한 게 꼭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 될 텐데. 그쵸, 그 무효표라도. 네. 예. 근데 그거에 있어서 좀 이 자한당과 뭐 민주당과 뭐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다 똑같이 잘못했어. 시끄러우니까 다 잘못했어 하는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네, 좀 잘 봐주셨으면 잘하는 거는 잘 봐주시고 이제 얘네는 원래 그래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 똑같은 잣대를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박수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겠네. 내가 자꾸 혼자 벽 짝짝거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아무튼 네,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벌써 마지막 주제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류찬우님의 오늘 제목 없음. 무죄. 무죄. 무죄인가요? 모르겠어요. 류찬우님의 무죄. 네, 저희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서 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두 분께서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명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막 이런 패션이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사실 신경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막 가끔씩 그 집회에 올라왔을 때 채팅창이 그런 게 보여요. 누가 이도 옷 좀 사. 아니 저도 제가 실제로 그 저희 단체에서도 예전에 그 패션위원회가 있는데 프로젝트로 저희 회비를 거둔 그 금액을 그 사람들 옷을 좀 디자인해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부탁해 사정해서 제가 내려갔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왜 신경 별로 안 쓰냐면 이거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너무 다 쓰게 될 것 같고 저 그 돈으로 사실 책 사갖고 집에 소도서관 꾸미는 게 더 삶의 낙입니다. 저는 실제로 나중에 그 공개하는 브이로그도 찍으려고요. 저는 옷을 사고 도서관을 가겠습니다. 괜찮은데? 갑자기 그 뭐 선택하는 것 같은가요? 네, 아무튼 명품에 대해서 네, 달타령님 이거 명품인가요? 아니요. 짧게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근데 명품이 너무 이게 넓지 않아요? 범주가? 어떤 명품? 그냥 패션 브랜드? 패션 명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사람의 개성이고 또 명품은 비싸다. 간단하게. 좋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고등학생 플렉스 열풍입니다. 플렉스. 예, 그렇게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발음을 다시 굴릴 한번. 일인가요? 힙합 하신 줄 알았어요 방금. 아니 그 플렉스하다 이거 있어요 이거. 네. 아무튼 네. 플렉스가 이제 소비를 과대한 소비하는 걸 자랑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20대를 지나서 이제 10대까지 학생들에게까지 이제 명품 신드롬이 서서히 불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플렉스 얘기한 게 힙합 하는 친구들이 이거 맞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그 감성이 음. 왜 저를 보내려고. 아무튼 저 네, 알고 해주시죠. 있어요. 해주시죠. 주로 이제 SNS나 뭐 TV 같은 데서 스타들이 나오는 그런 명품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명품 하울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품 네. 언박싱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음.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은 힙합 하는 그런 노래 가사나 이런 데서 뭐 어떤 명품 이름이나 어떤 나 되게 돈 많다, 내 시계 좋다, 뭐 막 그런 나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시계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군대에서 산 쥐샥인데요. 이게 튼튼해가지고 아, 네. 네, 그런 식인데 이게 점점 문제는 뭐냐면 이 명품이 학생들에게 하나의 계급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저희 때도 왜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쵸, 맞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예. 막 계급 있고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다양해져서 뭐 지갑, 신발. 신발도 되게 막 비싼 거는 그냥 70만 원대 일단 시작하고 뭐 모자, 후드티 이런 게 이제 다 명품으로 발렌시아가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름을 반지도 막 이렇게 네. 실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갖다가 그 학교에서 예전엔 그 폭력 이런 가해 피해 이 개념에 따른 이후에는 이게 명품을 막 빼앗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네. 삥 뜯어갖고 그 명품 갖고 막 빼앗아가고 막 그랬던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회적 문제도 있고 뭐 예. 주로 이제 신발이 많이 없어져서 학교 측에서 신발장에 CCTV 다는 걸 뭐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그 도난 사고들 이런 것도 많이 나고 뭐 그런 어떤 범죄 명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범죄나 아니면은 학생들이라 공부가 일단은 그래도 주가 돼야 되는데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뭐 이제 학생의 뭐 본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알바를 시작해서 그 학창 시절을 날리게 되면 다음에는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속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 학생들이 되게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갑질도 당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그래서 가져봤습니다. 도대체 명품이 뭐길래 약간 네. 그런 느낌이네요.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어머님이 쓰시는 그 샤땡 지갑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들고 다니다가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비싼 거잖아요. 보통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거 가져간 친구 자수해라 해서 한 명이 자수를 했어요. 결국. 근데 그거 이유가 질투나서. 질투나서. 그래서 막 시기 질투가 그 안에서도 이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와 이게 네.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많이 받죠.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명품 입고 오고 자랑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부럽고 자극적이잖아요. 예, 딱 그쵸. 보기 좋은 거니까. 나 돈 많고 막 집안도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니까 다른 학생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왜 우리 집은 이런 거 못 해주냐 이런 해서 뭐 부모와도 갈등도 있고 이런 게 있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고 정답의 개념은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차 진짜 비싼 거 몰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게 전부인 거. 그러니까 막 카푸어, 그쵸. 원룸인데 막 주차장이 있냐고 반전세 물어보고 막 이런 반지하 이런 데 사는데 차는 엄청난 벤땡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막 얘기 다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튼 그 달태령님은 계속 조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명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도 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많이는 아닌데. 아니 황희도님이 많다고 하면 많은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맞죠. 진짜로. 근데 젊은 친구들 기준이 뭐예요? 뭐 중고등학생? 지금 제가 말하는 나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인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또 다르고 요즘은 되게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사실 한번 봤었어요. 되게 논란이어가지고. 근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막 반지 이런 액세서리 꼭 필요한 뭐 가방뿐만이 아니고
액세서리 같은 거에도 돈을 엄청 많이 쓰고. 귀걸이. 네, 근데 사실 저희 때는 그런 게 사실 없었어가지고. 라떼이스 홀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근데 두 분 다 귀걸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저 귀걸이. 저 안 했어요. 이럴 줄 알고 안 했어요. 큰 네. 그림을. 네, 근데 아무튼 좀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또 세계가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의 돈으로 그렇게 사는 건지.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절도를 그래서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음. 점점 어떤 사회의 그런 서열 구조나 이런 계급 구조 이런 게 네. 점점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 때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막 명품 애들이 또 다 알아보니까. 예. 맞아. 그래서 서로 점점 이제 경제력을 통한 계급 관계가 이제 점점 고착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자라서 밖으로 사회에 나와서 이런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학교 안에 있을 때부터 아 나는 무슨 수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쵸. 아 나는 흑수저인가 보다 이런 네, 몇 년 전에도 느낌을- 휴거라는 단어가 되게 막 나왔잖아요. 휴거. 휴거가 네. 뭐예요? 휴먼? 그 아파트 이름을 따서 음. 뭐뭐 거지라고 해서 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학생들끼리 아파트 가지고 뭐라고 하거나 아파트 안에서도 동이 또 나뉘잖아요. 가격별로. 아, 네. 저기 뭐 네. 저기 전세 내주는 데니까 음. 가서 놀지 마라. 저기 자기 집 아니니까 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네. 제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데 유치원 부모님들이 유치원생들에게 그걸 알려준대요. 정규직 선생님과 비정규직 선생님을 와. 알려준대요. 그래서 비정규직 선생님 말하면 뭐 부당한 거 얘기하면 자기한테 얘기해라. 그거 비정규직 선생님이니까 엄마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된 거. 그거를 유치원에서부터 정규직 선생님과 비정규직 선생님이 다르다는 걸 알아보고 말도 정규직 선생님 말을 더 잘 듣고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계급 문화, 갑질이나 이런 게 계속 점점 이렇게 아이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좀 안타깝다 생각해서 이번에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유치원 때부터 그게 부모가 근데 분명히 아이들이 처음부터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부모한테 학습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최근에 그 워크맨인가? 그거 네. 실검 뜬 거 아시죠? 그 아파트. 뭐 아파트가 아, 예. 이 거주자랑 배달. 막 배달도 뭐 엄청 막 몇 층 이상 못 올라가고 입주자 영역 완전히 나눠 나갔고 거기서도 엄청난 그 아파트 내에서 그 차별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별일이 다 있지 않아요? 진짜. 아니 진짜 이걸 보면은 어이가 없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명품 좋아하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진 않은 현상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규제하기도 어렵고 그냥 본능적인 아이들의 욕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막 그 이렇게 차트 같은데 어린이 학원이나 뭐 어린이 그 유치원 같은 데서 뭐 부모님 직업 뭐 차 종류. 그쵸, 그런 것까지 지평수. 다 쓰게 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런 거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그걸 학습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류로 꼽히지 않은 어린이들이 받을 상처는 또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 저도 고등학생 때 보면 제 주위에 그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그 위만 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도 그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부럽죠. 위만 보이는 거죠. 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안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 친구가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명품 혹은 막 집에 대한 얘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막 작아지고 그쵸, 전혀 사실 위축되고.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됐는데 그 극복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내면에 대해서 막 좀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스스로 자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하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돈만 갖고 있는 애들 중에서 텅 빈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어느 순간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정말 돈이 많은데 그 내면이 꽉 찬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보면 되게 그 중에서도 그쵸.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 되게 많고 저도 많이 배운 친구도 있는 반면 그것보다는 안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되게 그러니까 본인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여기보다 자기보다 조금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엄청 막 자랑질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돈 더 많은 사람 앞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부모님들 또한 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깨갱할 거 아니에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를 보고 계속 위를 보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만족을 못 하죠. 그렇죠. 네. 진짜 본인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략. 그게 뭐예요? 비대칭 전략 왜 저쪽 북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전략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다 이런 게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차피 돈으로 해도 승부 못 볼 거면 다른 걸로 다른 거 철학이나 그렇죠. 뭐 똑똑함 달리기나 네. 달리기 뭐. 달리기 비웃으신 거예요? 달리기 달리기. 뛰세요 갑자기? 저 안 뛰는데 최근에 이거 갑자기 나오는데 정은혜 의원이 아. 100m 그 달리기 저한테 릴레이 하셨는데 여기 한번 같이 뛰시죠 다음에 한번. 그 조두순 씨가 이제 나오잖아요. 100m 법안이 100m 접근 금지라 해서 100m 얼마나 가까운지 달리기를 또 와, 한다고. 진짜 괜찮다. 그래서 그걸 직접 뛰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다음 사람 지목하는 건데 절 지목을 해주셨어요. 이 추운 날씨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또 달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디서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생각해보니까 정청래 전 한강. 의원님은 그 농장에서 달리신다더라고요. 농장? 같이 그러니까 각자 그 생각하는 위치에서 막 달려서 이 달리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딴 데로 샜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달리는 걸로. 좋네요. 달리긴 중요합니다. 네. 그 이거 말고도 저는 뭐 게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결국엔 교육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다시 계속 돌고 돌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달리기, 게임 다 각자 그림 그리기 잘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는 친구들 되게 인정 안 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좀 많이 하는 사이로 점점 간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 크리에이터.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또 이 공감대도 얻고 인정받고 그런 게 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가. 그냥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줄을 선다는 게 출발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맞아요. 있으니까 줄을 설 수 있는 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출발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갈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뭐 그런 느낌이라. 저도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는 유튜브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구독자 수 구독자 수로 줄을 세울 수 있지만 시작점이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돈이 없는데 명품 하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자본으로 더 쉽게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뭐 출발선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자본이 있으면. 자본이 없어도 있으면 뭘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돈은 뭐 있으면 좋죠. 그거는 이게 부정할 수는 없는 항상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부정하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고민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꾸 이 이분법으로 만들려는 누군가가 있어요. 네. 그 양반들 보면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랑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다른 다르죠. 얘기잖아요. 예. 그럼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마치 막 그렇게 또 몰고 가면서 그럼요. 자꾸 막 자본주의와 막 사회주의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가? 아무튼 오늘의 결론, 뭐 돈은 중요하단가요? 그래서 결론 지금 네. 네. 돈은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네. 중요하진 않다. 네, 류찬우 철학자 류찬우 선생의 오늘 마지막 말씀 되게 좋았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대화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의 문화, 학교 내의 문화지만 정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좀 다 들어있다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박수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니 원래 되게 평등하다. 그쵸. 민주주의. 항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제 손만 아프면 안 되거든요. 각자 손이 같이 아픈. 네, 아무튼 오늘도 벌써 시간이 여러분 1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오늘 청국장 5화를 진행했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한 분씩? 네, 지금 이거 하고 계시니까 찬호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되게 즐거웠고 제가 다음 주에는 뭐라고 할까? 역량 회복의 시간? 역량 회복. 역량이요? 역량 증대. 네, 휴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럼 다른 분이 이제 고정으로 되시는 건가요? 아니, 고정은 아니고 행복했어. 그동안 네, 채팅으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근데? 저 제주도 갑니다. 좋아요. 제주도 좋겠다. 생생한 후기 그 다다음 주에 예,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땅땅님.
저는 오늘 국회 얘기 좀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좀 국회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그럴 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달타령님 헷갈려. 아, 네. 저도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이제 당들을 보실 때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분리해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한마디만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뭐 혐오 막말을 TF. 네 걸러내는 네 그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좀 굉장히 말씀드리면 많이 되게 계시죠, 사실. 네. 잘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혐오 막말 TF가 최근에 꾸려지고 이제 구성까지 완료가 됐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안 알려지더라고요. 잘 음. 기사도 한 몇 개밖에 안 뜨고. 네네. 아무튼 그런 것도 네, 좋은 마지막까지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진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다들 어떻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아니 뭐 희두님도 이제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하셔야 될 오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민주주의니까. 오늘 상등하게. 정말 오늘 또 이제 그 분노하는 오늘은 조금 제가 평소보다 이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왜냐면 누군가가 흥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 다 이제 좋은 이미지 갖고 막 고고한 이미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다 합리적이고 싶고 차분하게 하고 싶고 하는데 누군가는 흥분을 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좀 더 세게 그 분노 이렇게 뭐라 해야죠?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 수 있는데 명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본의 아니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댓글이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흥분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런 이유로 조금 오늘은 흥분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한 20초 진짜 남았거든요. 편하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류찬우 TV 지금 이제 유튜브 언제 시작하시죠? 저 제주도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제주도 브이로그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 브이로그는 아닌데 네. 일단 그러면 구독해달라고 끝내면 딱 끝날 것 같아요. 네 유찬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도 감사합니다. 없는데. 네,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을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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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